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98년 758입니다. 저는 사실 저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보이차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저 숫자로 되어 있는 보이차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한 세 번쯤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매번 까먹고 매번 헷갈립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 단순한 이유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고 보이차를 오래 드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훨씬 익숙한 어떤 차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찻잎을 4g을 계량을 해두었고요. 이 차를 총 12g 주셨고, 그리고 주신 지도 꽤 되었어요. 이건 세레나님이 제게 옛날에 주신 차인데요. 보이차를 한동안 무서워하는 시기에 이 차를 코딱지만큼 덜어서 맛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두었던 차인데 좀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맛을 볼까, 즐겨 마시고 있으니 또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특히 유명한 몇몇 차들이 저 번호가 유명한 애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꾸 까먹어요. 7542, 8582. 뭐 이것도 숙차도 있고 숙병도 있고 생병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겐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에 붙은 이름 중에 암호 같은 면들이 꽤 많거든요. 저 동양 뭐 보이차류를 빼고도 서양 홍차 중에서도 다원, 단일 다원의 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찻잎의 상태, 다원의 뭐 이름부터 해서 뭐 언제 딴 찻잎인지, 심지어 그거 한 사람, 뭐 블렌딩 한 사람의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데 저는 왠지 잘 그런 것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쨌다고? 이거 맛있었어. 나 그거는 별로 정도 이상은 잘 기억 못하는. 근데 향이 참 좋네요. 익은 차 향이 확 올라옵니다. 98년도 차니까 20년이 조금 넘었죠. 올해로 21년째. 저희는 익는 차 보이차 향이 너무 좋거든요. 익어가는 냄새가 저한테 이게 은근한 꽃 냄새로 느껴지는데 사실 낮에 봉황단총을 한 모금 했거든요. 딱 한 잔? 한 잔 했는데 아직도 그 입에 맛이 남아있어요. 낮까진 아니고 2시간 전쯤에. 그래서 향이 남아있어서 과연 이 향이 느껴질까? 봉황단총이 훨씬 더 향이 강한데 했는데 역시 익어가는 차 향은 제가 맡을 수 있네요.
저는 어떤 잔들보다도 이 백자 잔을 가장 좋아해요. 다양한 느낌의 백자 잔들이 이만큼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사실 충분히 많습니다. 아, 네. 이 익어가는 보이차 향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향인데 풀풀 날리는 듯한 어떤 위로 올라간 상승하는 향, 느낌의 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의 정체를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익어가는 차향, 이런 향의 향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향수를 싫어하거든요.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세안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향이 없는, 너무 독하지 않은 것들, 잘 안 나는 것들, 이 정도가 좋거든요. 이런 향수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언젠가 차향을 어떤 이런 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 우리나라에도 알디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차향에 관련된 뭔가를 했었어요. 그런 제품들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주로 이제 가향, 차의 가향과 어울리는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과는 약간 맞지 않아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근한 차향, 오래 차를 마시면 차향이 몸에 밴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마시려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되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어느 정도씩을 쭉 섭취해야 몸에 향이 배일 정도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오긴 올까?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100세여서 앞으로 제가 기력이 있는 한 차를 마신다고 치면 그래도 기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도 30년 이상 마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충. 그러면 그때쯤에는 향이 벨까요? 중국차 아닌 서양 홍차부터 치면 저도 어영부영 10년 이상 차를 마셔왔고 그리고도 한 30년 더 마시면 향이 좀 날까요? 몸에서? 저 사람은 뭔가 은근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하고 할 수 있는 노인이 될까요? 하긴 요즘 70세는 노인이라는 인상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 연세신데 그런 느낌은 아니시거든요. 저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전에는 어떤 뭔가 그냥 그 강압적인 느낌으로 들렸다면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입안에 남아있던 포항 단총의 느낌들이 2차로 가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확실하게 어떤 맛이다라는 느낌 말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더더욱 평소에도 잘 못하지만 혹둥고래 모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대단한 것이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글도 그림도 모두 작가가 했대요. 쓴 책 주로 생태와 자연을 소재로 글을 써왔다. 그래서 책 제목들이 인상적이에요. 봉황의 여행, 영원한 알바트로스, 호랑이 땅에 사는 고양이, 버려진 개들의 언덕. 이건 혹등고래 모모의 여행이죠. 이렇게 어떻게 마셔도 부담 없겠다. 얘는 그냥 꼴딱꼴딱 내가 마실 수 있겠다 싶은 차들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풀어져서 편안하게 우려놓고 콜딱콜딱 마시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차를 두지 않고 계속 3번, 4번 연거 부리면 다구가 몹시 뜨거워져서 개환이 뜨거워져서 잡기 힘들거든요. 이 개환은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안정적이게 잘 만들어졌나 봐요. 네, 부담이 없네요.
양주를 마시면, 독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목에서 뜨거운 게 훅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타는 것 같은 느낌에 뜨거운 덩어리가, 액체가 흐른다는 느낌보다는 덩어리가 훅 내려가는 느낌. 이 차도 약간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벌써 8탕째네요. 워낙 개환이 작아서 한 번에 우러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슉슉슉 마실 수 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온도는 어떤 온도일까요? 저는 찬물의 온도? 제가 종종 말한 적이 있는 트림이 향기로운 차 일 듯 합니다. 이 차도. 그 말은 소화도 잘 되는 차라는 뜻이에요.
제목이 혹등고래 모모의 여행이잖아요. 반절? 조금 더 읽었나 싶은데, 모모는 독특한 고래예요. 다른 고래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또 모모 입장에서 서술한 어떤 글들을 보면, 쓰여진 부분들을 보면, 모모는 수컷 고래끼리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고래들이 생각하는, 고래들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따개비들이 따갑다거나 성가시다거나 갈매기를 좀 놀려줘야겠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이, 이 모모라는 고래는, 혹등고래는 네, 바다를 지나 강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리고 강을 지나 늪으로 들어가죠.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물론 모모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언젠가 한 번쯤 다른 고래에 의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제 아까 마셨던 단총의 느낌은 전혀 남지 않았고 지금 2차의 향이나 맛만 입안에 남아있거든요. 묘한 그 화분의 단맛 같은 단맛이 있고 그 뒤로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따뜻한 기운 느낌이 자꾸 몸 안으로 퍼지는 뭐 이런 열감이라고 하죠. 보이차에서 나는 그런 열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이 책 앞에 분에 초반에 홍차에 대한 게 나와요. 샤오허가 할아버지 천준 맞은편에 앉았다. 홍차 좀 마시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라고 할아버지가 차를 주자 혼자는 또 홍차야! 이렇게. 그러고도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차를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홍차를 한 모금 마시자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라고 쓰여 있죠. 맛있네요. 슬쩍 이제 물의 어떤 차 물에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향은 시간을 조금씩 더 주고 있거든요. 아직 향에는 맛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균일하게 유지되는 고 있네요. 이 차는 아주 내포성이 좋은 차인 것으로. 이제 물도 없고 여기 우리원 둔 것만 마시면 차가 끝날 듯 합니다. 아마 좀 더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기에는 배불러요.
오늘 밤 작은 곰자리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등 쪽 피부가 조금씩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살이 갈라지는 것 같은 아픔도 느껴졌다. 강가에 있을 때는 강물에 섞인 바다의 냄새를 희미하게나마 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에는 한기와 약간의 소금기, 건조함만 묻어 있었다. 그의 코는 버려진 논밭처럼 바싹 말라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 속에서 오래된 관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모가 원하는 건 뭘까요? 모모는 이미 늙은 고래거든요. 왕년에 자기와 어떤 수컷끼리의 다툼을 하던 힘세고 강한 고래와 늪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고래가 가자고 했죠. 모모가 죽음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 줄 고래는 아무도 없을 것을 알고 있었고, 모모가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모에게 함께 가자고 했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수컷 고래는 해안가로 올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확실히 쓰여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모모가 늙었어요. 모모가 늙고 다시 늪으로 왔죠. 어렵게. 어떤 고래도 하지 않는 늪으로 올라가는 고래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작은 고래도 아니고 무려 혹등고래가.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한참 자연과학에 빠져 있을 때, 생태계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은 공룡에 관심 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공룡에 빠지는 시기. 그 뒤 시기에 대부분 자연과학, 생태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때 고래의 종류와 크기,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혹등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꽤 커다란 고래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봄고래나 이런 애들하고는 크기가 다르죠.
오늘도 배부르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는 모두가 대부분 읽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차를 어떻게 마시느냐는 마시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맞게 느낄 수 있는가는 결국 거듭 반복을 통해서 그저 반복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즐기면서 반복하는 것은 꽤 오랫동안 우리 체화된다고 하죠. 몸에 있고 뭐 이렇게 익어가고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굳이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즐기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